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생태에너지본부장 맡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사업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책정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집에 전기요금을 얼마씩 내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에 다 같이 묶여 나오거나 혹은 이제 내가 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얼마 내는지 모르고, 그것이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 냈다, 20만 원 냈다, 그러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일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10만 원, 2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인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가구의 97%는 500kWh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금으로 친다면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우리 집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위 3% 안에 드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쓰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대략 5만 원 안팎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요. 실제 사용량으로 하면은 350kWh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1년 평균인 거고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7월과 8월 동안에 전기 쓰는 양을 놓고 보면은 비중이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7, 8월에 내가 10만 원 이상 전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체 가구의 88%보다 더 많이 쓴 것, 즉 전체 한 12%대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비중들이 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7월달, 8월달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그러면서 보통 언론에서 많이 사례를 드는 데들이 한 달에 전기요금 40만 원 나왔다, 뭐 이런 집들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50평형이 넘는다거나 뭐 이런 집들입니다. 우리의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보통 이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층보다도 훨씬 더 상위층의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름철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항의 전화나 항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거나 자기 집이 실제 전체 기준으로 얼마나 전기요금을 내는 상위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 잘 안 따져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그냥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지금의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니까 많이 내고 있고 누진제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사실과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게 누진제입니다. 왜 전기요금을 똑같이 내는데 많이 좀 쓴다는 이유로 요금을 비싸게 받고 있냐? 이건 사실 누진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제는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나옵니다. 주황색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설계가 원래는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층계별로 3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들은 원가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있고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가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진제의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의 경우에는 전기를 조금 쓰는 사람들은 집의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식구가 얼마 없는 집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 집은 전기 절약을 잘하는 집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집들은 예전부터 전기요금을 적게 받았던 겁니다.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집들은 좀 형편이 좋거나 내지는 식구가 많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별을 두어서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누진제의 기본 설계입니다. 그럼 누진제를 없애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 하늘색으로 있던 저 층계가 붉은색으로 딱 일률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좋습니다. 왜? 요금이 싸지게 되는 거니까요. 반면 전기요금을 조금 내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누진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누진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마나 되는 거냐? 지난번 전기요금 논란이 있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연도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가구가 1,400만 가구 정도가 요금이 더 올라간다. 왜? 전기를 조금 쓰는 집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집들에는 지금까지 혜택을 줬던 건데 이걸 그냥 깡그리 없애버리고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도 뭔가 좋은 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것도 계산해 보게 되면은 2017년도과 18년도 생각해 보면은 한 달에 실제로 줄어드는 전기요금은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다라고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즉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요금 체계는 다양하게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요금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은 저 전기를 진짜 많이 쓰는 집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달에 전기요금을 막 10만 원 이상씩 내는 집들이거든요. 몇천 원 요금이 깎아진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대폭 이제 굉장히 저렴해졌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반면 전기요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은 보시면 4,300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저런 가구들은 한 달에 내는 요금이 몇만 원 안 되는 집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상폭이 더 많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좀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산업용 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없는데 왜 주택용만 누진제가 있나요? 예, 그렇죠. 지금은 산업용 요금에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용은 소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서 누진제라는 것을 설계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산업용 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한 가구에서 쓰는 전기의 양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그 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집에 우리가 식구가 많이 살아봤자 뭐 10명? 좀 많이 산다. 20명 이상 한 집에 사는 집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산업용은 정말 조그마한 간의 수공업부터 포항제철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까지 이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은 거죠. 즉, 더 많이 쓰는 사람한테 요금을 많이 매겨야 될 텐데 많이 쓴다는 개념이 뭐냐?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럼 요금제가 정말 몇천 개, 몇만 개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산업용 전기는 공장을 돌리는 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항제철에 예를 들면 용광로를 돌린다. 용광로를 끄지 않는 한 용광로에 들어가는 전기는 1년 내내 정해져 있는 거죠. 아예 설계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럼 더 많이 썼으니 요금을 더 많이 내. 이 더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게 적절치 않은 거죠. 차라리 이렇게 요금 정책을 채택하는 것보다 누진제가 아니라 다른 체계를 통해서 가격적으로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한 거지, 누진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설계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용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대부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용의 경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기 힘듭니다. 추가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앞서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택용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것을 송전, 배전,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우리 집에까지 연결해서 전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걸 다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장의 경우에는 정말 전기를 도매로 띄어다가 쓰는 거죠.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공장 안에 변압기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송전탑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와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요금에 반영하지 않겠죠.
예, 이런 또 차이점들도 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교해 보기는 쉽지 않다. 자, 그러면은 최근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용 요금에서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받아서 산업용에 보조해주는 교차 지원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의 지원해주는 것이 70년대부터 계속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 산업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진행되었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면서 거의 올라가지 않거나 최근 얼마간은 오히려 약간 내리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업용 요금의 이제 요금 추이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택용 요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1kWh당 평균 가격을 비교했을 때도 산업용이 훨씬 더 쌌습니다만은 현재는 두 개가 서로 만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고 10년 동안 많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 현재는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이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저렴한가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이고 물가를 포함한 것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이다.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저렴한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독일과 같은 나라에는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이제 포함돼 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당장 뭐 2만 원, 3만 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분들은 당연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복지 할인 제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또는 식구가 많은 집은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많거나 또는 식구가 많은 대가족 또는 요번에 새로 아이를 놓은 출산을 한 집들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하루 종일 산소호흡기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집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없어져야 될 제도도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 전기를 사용을 적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사장님께서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봉이 2억이 넘는 나도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무슨 얘기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전기를 얼마 안 써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전기를 조금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누진제 할인 말고 별도로 할인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거기서 보시면은 4,000원 혹은 5,000원씩 추가 할인 받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연봉이 2억인데 나한테까지 전기요금을 왜 할인해줘야 되냐? 차라리 이거 없애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사실은 지금의 할인 정책이 좀 전체적으로 재편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그 소득 분포나 내지는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전체를 좀 재구성하는 것들은 현재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큰 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전기요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전기요금 얘기는 매년 여름 그리고 매년 겨울 이렇게 굉장히 뜨겁거나 또는 추울 때면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후에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살펴본 주요 쟁점들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